내가 무섭더라도 거기 이제 어떻게 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상담, 어떤 채취까지 전부 도와주니까 이거를 통해서 꼭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는 거. 김 변호사, 우리 블로그로 그 문의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또 어떤 분이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술이라는 게 또 뭐 잘 마시면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. 결국 뭐 술자리에 성폭행을 당했다.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중간간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. 근데 이제 중간간의 어떤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해야 이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는데, 중간간이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간하고는 달라.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이제 간음하는 걸 강간이라고 하니까 뭐 정말 뭐 있는 그대로 까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힘으로 누굴 제압해서 간음을 한다. 이게 이제 강간인 거고, 중간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술이지. 물론 마약이 동원되긴 하지만 어떤 폭행 협박이 아니라 일단 한거 불능 상태,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경우 중간간이라고 하기 때문에, 이걸 잘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지 머릿속에 이제 확연히 뭔가 좀 떠오를 거야.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거 불능 상태였던 거. 그리고 중간간이 중요한 게, 내가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거는 나도 사실 기억이, 피해자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. 그러면 차분하게, 비록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내가 굉장히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경과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잊어먹기 전에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. 언제 술자리를 어떻게 시작했고, 언제 뭐 같이 뭐 이동을 해서 내가 언제 정신을 잃은 것 같고, 이거를 최대한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잘 해두는 게 첫 번째고, 그게 이제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겠지. 이런 부분 정리 잘 해두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. 내가 말하는 건 뭐 정신을 차린 즉시면 제일 좋고, 그리고 아니면 다음날, 늦어도 다음날까지 이제 물적 증거, 강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물적 증거가 있을 수 있거든. 물적 증거라 하면 상대방의 어떤 체액, 뭐 정액도 해당할 수 있고 타액도 해당할 수 있고,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.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런 걸 채취하는 센터,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연락을 하면 내가 무섭더라도 거기 이제 어떻게 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상담, 어떤 채취까지 전부 도와주니까 이거를 통해서 꼭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는 거. 이 두 가지가 일단 선행이 돼야 이 어떤 술자리에서 있던 황당한 정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고, 그 이후에 전문가의 이제 상담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정말 단호하게 바로 고소해서 해결할 것인지, 아니면 상대방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피해 회복 받고 사과 받고, 쉽게 해서 합의겠지?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, 이런 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되니까, 일단 첫 번째, 내가 그 피해 본 과정,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이 날 때 최대한 정리할 것. 그리고 두 번째, 물적 증거를 확보할 것. 이 두 가지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좋은 일 참 겪으셨는데 이거 그대로 잘 전달을 해드릴게요. 그래.